안녕하세요. 타스 건축사무소의 김윤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상가주택 등의 설계 및 공사에 믿을 만한 업체가 없을까? 또는 건축주와 업체의 생각과 입장 차이에 관한 것입니다. 설계나 건축 상담을 하다 보면 상가주택 등을 지으시려는 건축주들은 여전히 설계나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데 많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러한 것은 처음으로 이러한 건물을 지으시려는 분들의 경우에도 그렇지만 몇 번 건축을 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그런 것 같은데, 이는 그동안 몇 번의 건축을 해보면서 겪은 어려움이나 부정적인 일들로 어떻게 하면 믿을 만한 설계나 공사업체를 선정하거나 만날 수 있는지 아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사람들이 이런 문제 등으로 상담을 해오다 보니 이에 관해서 평생 동안 설계와 건축을 하면서 경험하고 만나본 여러 건축주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5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나 특히 상가주택, 일반 건물 등을 지으시려거나 투자하시려는 분, 또 재테크와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신 분 등에게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설계와 공사업체 선정의 어려움에 관한 것인데, 상가주택 등을 건축하시려는 건축주들이 사실 설계나 공사업체 선정에 많은 생각을 하고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우선은 건축이라는 것이 약국이나 병원 또는 의료 등과 같이 일상적인 일이 아니라 평생 어쩌다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다 보니 설계나 공사 등의 업체를 약국이나 옷가게 같이 쉽게 접촉하기 어려워 이러한 업체를 물색하기가 어렵고, 또 건축이란 약이나 의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자금이 들어가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이러한 상가주택 등의 설계와 시공하는 업체는 삼성이나 현대처럼 대기업도 아닌 이름도 생소한 중소기업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건축 관련한 일에는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하기까지 하는 데다 인터넷을 비롯한 유튜브 등에는 건축주가 알아야 속지 않는다는 등의 이야기들도 떠들고 있어서 더욱더 불안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처음으로 건축을 해보려는 사람들의 경우이고, 그동안 몇 번 건물을 건축해보거나 살고 있는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하면서 겪었던 부정적인 경험을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사를 하면서 업체로부터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거나 공사비가 추가되고 변경되거나 또는 품질 문제 등으로 다툼이 있었던 경험으로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고착화되어 어떻게 하면 믿고 설계나 공사를 맡길 수 있는 전문가나 업체를 만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들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집 짓다 10년을 감수한다느니 또는 철근을 빼먹는다는 등의 부실공사를 이야기하면서 말리기까지 한다니, 사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 한편으로는 이런 관련된 업무를 하는 전문가로서 책임감도 느껴지고, 또 한편으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을지 안타까운 때가 참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로 건축주와 업체의 서로 다른 입장에 관한 것인데, 그러고 보면 세상은 참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많은데, 그것은 한쪽에서는 부정적인 인식으로만 모든 것을 생각하고 경계하는 것 같고, 또 상대인 저와 같은 전문가나 업체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염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를 해소해드릴 마땅한 방법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상황과 문제 등에 대해서 말로 설명을 할 뿐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인데, 물론 건축주들이 그렇게 염려를 하고 경계까지 하는 상황은 위에서 언급한 상황들로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런 문제 등이 하루아침에 불식되는 것은 아니니 그저 할 수 있는 설명이 집장사 등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공사하던 과거와는 달리 요즘은 모든 점에서 다르니 그렇게 염려할 것 없다고 설득할 수밖에 없으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과거 집장사 등이 주도하던 이런 건물에 대한 건축을 요즘은 대학 등에서 건축을 공부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이 활동을 하는 데다, 과거에는 무면허업자 등에 의해서 공사가 이루어지던 이런 건물이 이제는 60평 이상의 웬만한 공사는 종합건설 면허업체가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든지, 허가제도나 감리, 이러한 감리도 설계자가 아닌 제3의 건축사에 의한 공사 감리,
구조감리, 철거감리, 흙마이감리, 그리고 공사 완료 후에도 특검에 의한 최종적인 점검과 사용 승인 제도 등의 행정 절차 또한 만만치 않으며, 또 강조할 것은 설계 보증보험, 계약금 및 타자 보증증권 등 보험에 의한 안정장치가 있고, 또 심한 경우에는 아래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CM이나 PM 등의 방식도 있어서 건축을 하는데 그렇게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합리적인 업체, 특히 해당 건물에 대한 전문성과 세분화된 업체만 잘 선정한다면 흔히 떠도는 그야말로 부정적인 사례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건축의 특성과 서로 다른 생각과 기준에 관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정적인 부분에 대한 염려가 있고, 심지어는 갖가지 문제로 건축주와 업체 간의 문제도 발생한다고들 합니다. 물론 건축의 특성상 건축은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절차가 복잡하고 건축 관련 법규나 규정이 까다롭기도 하며, 특히 건축은 모든 점에서 주관성이 강해서 각자가 생각하는 방향에 따라 의견 차이가 날 수도 있어서 자칫하면 관계가 불편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공사에 있어서는 상가주택인 경우에 콘크리트, 미장, 방수, 전기, 설비공사 등 무려 20여 개 전문업체가 참여를 하고, 또 이에 속한 작업자는 업체마다 평균 10여 명 정도라고 볼 때 상가주택 공사에 참여하는 연 인원은 무려 200여 명이나 되는 작업자들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다 보니 하자 발생 소지도 많고, 또 품질이나 공사 진행에 있어서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기도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공사를 수행하는 현장 소장 등 관리자와 업체 대표가 잘 조정을 하고 책임감 있게 처리해야 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 때문에 건축주와 업체 간의 사이가 불편해지거나 분쟁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얘기들은 잘못 표현하는 경우에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이어서 조심스럽긴 한데, 이는 건축주와 업체 간의 생각과 기준의 차이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은 주관적인 데다 모든 것은 설계와 특히 공사비로 결정이 되는 것인데, 예를 들자면 공사비의 수준은 평당 400만원 정도인데 건축주가 바라는 수준은 그보다 훨씬 높다면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처음 설계할 때나 공사 계약을 할 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예산 때문에 비교적 낮은 금액으로 결정을 하면서도 골조공사뿐만 아니라 특히 마감공사에서 사용하는 자재나 공법을 공정이 진행될 때마다 여기저기 알아보고 좋은 것만 선택하거나 요청을 하는 경우에 업체로서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구는 대체로 건축 지식이나 건축 경험이 부족하고 또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사람인 경우에 무작정 수억 대의 공사에 그런 것 하나 못 해주느냐는 투로 모든 것을 생각하다가 이런 게 하나 둘씩 쌓이다 보면 문제가 커지기도 하는 것이죠. 즉 공사의 품질이나 자재의 질 등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주의 눈높이는 높고 업체나 작업자의 수준은 현실에 그치다 보니 그런 경우인데, 물론 불량한 업체나 작업자들이 이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도 없는 것은 아니겠죠. 이제 네 번째로 좋은 건물을 만들기 위한 파트너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건축주와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 건축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는 좋은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즉 계약 관계에서 갑, 을이나 계약자, 수급자이기는 하지만 좋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 모두가 노력하고 서로를 고려해야 하는 그야말로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제가 을이고 수급자라 해서 꼭 업체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웬만한 경우라면 그렇게 문제되거나 흔히 많은 건축주들이 의심하고 경계할 정도로 악덕업자나 전문가는 그렇게 많지 않지 않나 생각하는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담을 하다 보면 왜 그렇게도 부정적인 인식들이 팽배하고 경계를 하는지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아니 세상을 살아가는데 단칼에 승부를 보거나 한 손에 배부를 수 없는 것인데, 그 누가, 특히 건축을 전공한 전문가라는 사람이 또 평생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그렇게 단견적이고 섣부르게 행동할지. 더욱이 건축 전문가들이나 기술자들은 정말 융통성도 없고 그렇게 요령 부리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못 믿어주고 또 경계하는 듯한 대화가 이어질 때는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는데, 물론 이는 계속 말하지만 과거 그랬던 때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지금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건축주의 주관성이나 서로의 생각과 기준이 달라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겠지만 정말이지 전문성과 세분화된 장인정신을 가진 그런 전문가들은 진정한 파트너로서 좋은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 정열을 불태우려는 사람들이지 여러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정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로 건축주가 대항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은데 이상에서 설명한 건축주의 생각과 전문가나 업체들의 자세와 함께 또 건축주들로서는 제도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도움을 받고 또 직접 건축주가 대항할 방법도 많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신다면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은 좀 해소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것은 위에서도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행정적으로도 건축 허가 절차는 얼마나 까다로운지 우선 설계 도서만큼은 믿을 수가 있을 정도이고 또 최근 각종 건설사고로 인해서 심의 및 허가 제도 그리고 분리된 감리 제도로 공사 감리자들이 철근, 배근 등 공사 품질에 관해서 엄격하기도 하고 최종적으로는 특검이 점검을 하기 때문에 설계자나 시공자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없을 정도이고 오히려 긴장을 해서 과거와 같은 부실공사나 적어도 철근을 빼먹는다는 그런 한심한 사례는 요즘은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사 계약금이나 기성금도 공사 진척도에 따라 지급되므로 공사비를 횡령하는 등의 사례도 염려할 필요가 없고 특히 이에 대한 각종 보험과 보증제도로 만약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건축주는 보상과 대항할 방법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래도 걱정이 된다면 CM이나 PM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대단히 효율적인데 이는 특히 직장생활로 시간이 없다거나 건축 지식이나 경험 부족으로 건축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CM이나 PM, 즉 공사나 사업 관리자를 선정해서 이 관리자가 설계나 또는 공사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시스템도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시키는 데 아주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CM이나 PM은 외국에서 일반화되고 있는 일종의 감독 형식으로 건축주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처리해주는 제도인데 사실 이러한 관리자들은 별도로 채용할 일이 아니라 설계를 한 건축사에게 이러한 업무까지 위임을 한다면 별도의 감독이라는 사람이 필요 없이 설계자는 그 건물의 모든 것을 다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므로 대단히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건축주와 설계 및 공사업체의 생각과 입장 차이 등에 대해서 첫 번째로 설계와 공사업체 선정의 어려움, 두 번째로 건축주와 업체의 서로 다른 입장, 세 번째로는 건축의 특성과 건축주와 업체 간의 서로 다른 생각과 기준에 대해서, 네 번째로는 좋은 건물을 만들기 위한 파트너,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건축주가 대항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는 그동안 본 채널에서도 여러 번 언급한 바가 있고 또 이러한 문제는 정말 하루아침에 또는 말로 해소될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이지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들은 과거에 그야말로 아주 오래전에 형성된 것들로 요즘 우리나라가 모든 점에서 달라진 것처럼 건축도 전문가나 행정, 보증제도 등과 함께 사용자재나 장비의 품질도 향상되고 공법이나 기술도 이제 우리나라는 가히 세계적 수준일 정도로 그렇게 염려할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좀 인식해 줄 때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정말이지 현장에서는 그런 부정적인 인식보다는 오히려 지나친 경쟁이나 저가 입찰 등이 문제가 될 정도인데 이제는 전문가나 업체의 노력과 자세와 함께 건축주들도 보다 합리적인 마인드와 합리적인 업체 선정에 관심을 기울일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혹시 이런 데 대한 의견이나 경험담 또는 궁금한 점 그리고 이런 문제 등과 함께 기타 다른 건축 등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적어둔 제 이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점 등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본 채널에 관련된 다른 많은 참고 영상들을 보실 수도 있으며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